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카이 마코토의 너의 이름은을 들어보겠습니다. 사랑과 연결의 마법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우선 사흘치 속옷과 스케치북을 배낭에 넣었다. 그곳은 조금 추울지도 모르니 큰 후드가 달린 두꺼운 점퍼를 걸쳤다. 언제나처럼 부적 사마미상과 팔찌를 손목에 두르고 집을 나섰다. 평소 학교 갈 때보다 이른 시간이어서인지 전철은 한산했다. 하지만 도쿄 역군에는 역시 사람들로 붐볐다. 캐리어를 끄는 외국인 뒤에 줄을 서서 자동 매표기에서 우선 나고야, 명고옥까지 가는 신칸선 표를 끊고 도카이도 신칸선, 동해도 신칸선, 개찰구로 향했다. 순간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왜 여기 있는 거예요? 바로 눈앞 기둥 앞에 오쿠데라 선배와 츠카사가 나란히 서 있었다. 선배가 희죽 웃으며 말했다. 후후후. 와 버렸다니. 애니메이션 주인공이 할 법한 등장 장면의 대사 같다. 나는 츠카사를 노려보았다. 무슨 문제 있냐는 듯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녀석은 나를 보았다. 츠카사 이 자식, 나는 분명 아버지께 알리바이 대주는 거하고 알바 대타만 부탁했잖아. 나는 옆자리에 앉은 츠카사에게 목소리를 낮춰 항의했다. 신칸선 자유석 칸은 양복 차림의 셀러리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알바는 타카기한테 부탁했어. 츠카사는 시원스레 대답하고는 스마트폰을 들어 보여주었다. 나만 믿어. 스마트폰 화면 안에서 타카기가 시원스럽게 말하더니 엄지손가락을 세워 보이고 있다. 그래도 나중에 밥사. 동영상 속 타카기의 마지막 당부였다. 이것들이 진짜. 나는 괴롭게 중얼거렸다. 츠카사에게 부탁한 것이 실수였다. 나는 오늘만 학교를 빠지고 금, 토, 일, 사흘간 히다에 다녀올 생각이었다.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으니 아무것도 묻지 말고 나 없는 동안 대신 말 좀 잘해달라고. 나는 어제 츠카사에게 머리를 조아렸다. 내가 걱정돼서 왔어. 조금도 미안한 기색 없이 츠카사가 말했다. 보고만 있을 수 있냐? 꽃뱀일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혼자 보내? 꽃뱀. 이 자식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인상을 찡그리는 나를 안쪽에 앉은 오쿠데라 선배가 고개를 빼고 쳐다보았다. 타키, 채팅 친구 만나러 가는 거라며? 네. 채팅 친구라기보다는 그건 그냥 임시방편으로 둘러댄. 어젯밤 누구를 만나러 가느냐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츠카사에게 SNS로 알게 된 사람이라고 대충 대답했던 것이다. 츠카사가 심각한 말투로 선배에게 말했다. 사실은 만남 사이트 같은 거겠죠. 나는 마시던 차를 뿜을 뻔했다. 그런 거 아니거든. 너 요즘 좀 위태위태해 보여서 말이야. 츠카사가 포키 과자를 내밀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멀리 떨어져서 지켜봐 줄 테니까. 내가 어린애냐. 버럭 화내는 나를 오쿠데라 선배가 다 안다니까 하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선배도 오해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나는 아필이 걱정되어 마음이 어두워졌다. 우리 열차는 잠시 후 나고야? 그때 정차역을 알리는 잔에 방송이 느릿느릿 흘러나왔다. 미츠하와 몸이 바뀌는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어 어느 날 갑자기 끝났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는 알 수 없었다. 그렇게 몇 주가 흐르는 동안 그것은 그저 생생한 꿈일 뿐인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점점 커졌다.
하지만 증거가 있다. 스마트폰에 남겨진 미츠하이 일기는 도저히 내 머릿속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오쿠데라 선배와 데이트라니 내가 내 자신이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미츠하는 분명 실존하는 소녀다. 그 녀석의 체온, 심장 뛰는 소리, 숨소리, 목소리, 눈꺼풀을 통과하는 선명한 빨강, 고막에 닿는 생생한 파장. 그 모든 것을 나는 분명 느꼈다. 그 녀석이 살아있지 않다면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 정도로 그것은 생명 그 자체였다. 미츠하는 현실이었다. 그래서 몸이 뒤바뀌는 일이 갑자기 뚝 끊겨버린 것이 나는 내심 불안했다. 미츠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도 모른다. 열이 났다든가, 혹시 사고가 났다든가. 그건 억측이라 치자. 하지만 적어도 미츠하도 나처럼 이 상황을 불안하게 여기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직접 만나러 가기로 했다. 그런데 자세한 장소를 모른다고? 특급 열차 히다의 4명이 마주보며 앉는 좌석에서 시판 도시락을 먹으며 오쿠데라 선배가 기가 차다는 듯 말했다. 네. 단서는 마을 풍경뿐이라고? 심지어 그 애랑 연락도 안 된다고? 그게 뭐야? 마음대로 따라온 사람이 누군데 왜 혼까지 내는 건지. 너 뭐라고 말 좀 해봐 하는 마음으로 츠카사를 쳐다봤다. 츠카사는 된장 돈가스를 삼키고는 말했다. 여행 가이드가 영 엉터리네. 나 가이드 아니거든. 나도 모르게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 사람들 완전히 소풍 온 거잖아. 그런 나를 선배와 츠카사는 한심하네 하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아니, 그보다 왜 나를 무시하는 거야? 아무튼, 좋아. 오쿠데라 선배는 그렇게 말하고 갑자기 웃음을 띠며 가슴을 폈다. 안심해, 타키. 우리가 함께 찾아줄 테니. 어머, 귀여워. 타키, 이것 좀 봐. 점심이 지나서야 겨우 탄 지방선 전철역에서 지방 홍보용 마스코트를 보고 오쿠데라 선배가 새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다. 영무원 모자를 쓴 히다 지방 특산품 소고기 인형이었다. 작은 역사에는 츠카사가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셔터 음이 가득 울려 퍼졌다. 방해만 되잖아. 나는 역사에 게시된 마을 지도를 노려보면서 이 사람들은 절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깊이 확신했다. 혼자서 어떻게든 찾아내야 한다. 계획은 이렇다. 미츠하가 사는 마을의 구체적인 장소는 모르기 때문에 기억에 있는 풍경을 바탕으로 이 정도면 근처겠지 싶은 장소까지 전철로 간다. 그곳부터는 내가 그린 풍경 스케치만이 단서다. 스케치를 동네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혹시 아는 곳이냐고 물어보면서 지방선을 따라 조금씩 북상하는 것이다. 기억 속 풍경에는 철도 건널목도 있었으니 철도를 따라 찾아보는 것이 효과적이리라. 계획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막연한 방법이지만 이것 말고는 달릴 수도 없었다. 게다가 호수가 있는 마을이 그렇게까지 넘쳐나지는 않을 것이다. 밤까지는 무슨 힌트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 근거는 없지만 자신은 있었다. 나는 기합을 넣고 우선은 역 앞에 딱 한 대 서 있는 택시 운전기사에게 말을 걸기 위해 크게 한 발을 내딛었다. 역시 너무 무모한가. 버스 정류장에 걸터 앉아 나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처음에 넘쳐났던 그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 맨 처음 택시 운전기사가 매정하게 모르겠는데 라고 고개를 저은 후 지구대, 편의점, 기념품 가게, 민박집, 식당,
농가에서 초등학생에 이르기까지 닥치는 대로 물었지만 성과는 전혀 없었다. 지방선 열차도 낮 동안에는 2시간에 한 대밖에 다니지 않아서 이동이 좀처럼 쉽지 않았다. 그러면 버스에서 물어보자고 용감하게 올라탔건만 승객이 우리뿐이었다. 운전기사에게라도 물어볼 마음조차 들지 않았다. 종점 버스 정류장은 둘러본 바로는 인가가 없는 산간 벽지였다. 그러는 동안 쭉 츠카사와 오쿠데라 선배는 끝말잇기나 카드놀이, 소셜게임, 가위바위보를 하고 간식을 먹으며 즐겁게 소풍을 만끽했다. 심지어 버스 안에서는 내 양쪽 어깨에 기대 둘 다 기분 좋게 잠까지 잤다. 내 한숨을 듣더니 버스 정류장 앞에서 콜라를 꿀꺽꿀꺽 마시던 선배와 츠카사가 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포기하는 거야, 타키? 우리들 노력은 뭐가 되는 거야? 후요. 나는 폐 전체를 이용해 흘러넘칠 듯 깊은 한숨을 쉬었다. 묘하게 기압이 들어간 오쿠데라 선배의 본격 등산 패션과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근처에 산책 나온 듯한 츠카사의 지극히 평범한 치노 팬츠 차림이 이제 와서 무척 거슬렸다. 너희들, 손톱만큼도 도움이 안 되잖아. 어머, 그럴 리가? 라는 듯 순진한 표정을 짓는 두 사람이었다. 저는 타카야마 라멘 하나요. 나는 타카야마 라멘 하나. 아, 그럼 저도 타카야마 라멘 하나 주세요. 알겠습니다. 라멘 3개. 아주머니의 활기찬 목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다. 이상하리만치 먼 다음 역까지 불모지 같은 길을 걷다가 기적처럼 영업 중인 라멘 가게를 발견하고는 일단 박차고 들어온 것이다.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하는 삼각두건을 쓴 아주머니의 미소가 조난 중에 겨우 만난 구조대원처럼 빛났다. 라멘도 맛있었다. 지극히 평범한 라멘이었지만 히라산 소고기라도 얹어주나 했더니 차슈였다. 면도, 채소도 입에 들어가자마자 몸이 충전되는 느낌이었다. 나는 국물도 남김없이 들이켜고 컵에 물을 따라 2번 마시고서야 겨우 숨을 돌렸다. 오늘 중으로 도쿄에 돌아갈 수 있을까? 나는 츠카사에게 물어봤다. 글쎄. 좀 아슬아슬할 것 같은데. 알아볼까? 의외네하는 얼굴로 츠카사가 말했지만 그래도 스마트폰을 꺼내 돌아가는 길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고맙다고 나는 말했다. 타키, 정말 이대로 괜찮겠어? 아직 라멘을 다 먹지 않은 선배가 테이블 건너편에서 나에게 물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질 않아서 나는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다. 간신히 산끝에 걸린 해가 큰 도로를 따라 난 밭을 평화롭게 비추고 있었다. 뭐랄까, 완전히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반쯤은 스스로를 향해 나는 중얼거렸다. 도쿄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작전을 짜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 사진이라면 몰라도 이런 스케치를 보고 마을을 찾아내는 것은 역시 무리다. 다시금 스케치북을 손에 들고 바라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다. 둥근 호수를 중심으로 드문드문 평범한 민가가 있는 지극히 평범한 시골 마을. 다 그렸을 때 가슴을 꽉 채우던 뿌듯함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이름 모를 그저 평범한 풍경으로만 보였다. 그거 옛날 이토모리 아니야? 네. 내가 고개를 돌리자 아주머니의 앞치마가 눈에 들어왔다. 빈 컵에 물을 따라주고 있었다. 총각이 그렸어? 저기, 잠깐 봐도 돼? 그렇게 말하고는 내 스케치북을 가져갔다. 잘 그렸네. 여보, 이것 좀 봐요. 우리 셋은 주방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는 아주머니를 입을 벌린 채 바라보았다. 아, 정말 예전 이토모리다. 옛날 생각나네.
우리 바깥 양반이 이토모리 출신이거든. 주방에서 나온 다음엔 가게 아저씨가 눈을 가늘게 뜨고 스케치북을 뚫어지게 들여다봤다. 이토모리? 불현듯 떠올랐다. 나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토모리. 이토모리 마을. 맞아. 왜 기억을 못했을까? 이토모리 마을 맞아요. 거기 이 근처죠? 부부는 이상한 표정을 짓더니 의아하다는 듯 서로를 마주 보았다. 아저씨가 입을 열었다. 자네, 알 텐데. 이토모리 마을은? 갑자기 츠카사가 큰 소리로 나에게 말했다. 이토모리. 타키, 너 설마? 아, 거긴 혜성이 근접했던 날. 오쿠데라 선배까지 그렇게 말하며 나를 보았다. 응. 영문을 몰라서 나는 모두를 둘러보았다. 그들은 수상쩍은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머릿속에서 계속 나오고 싶어 했던 그림자가 수런수런 불길한 기운을 들이웠다. 오싹할 정도로 썰렁하다. 솔개 우는 소리가 대기 중으로 길게 뻗어나간다. 끝없이 이어진 진입금지 바리케이드가 깨진 아스팔트에 긴 그림자를 들이웠다. 재해 대책 기본법에 의거 여기서부터는 출입금지. Keep out. 재해 복구청. 담쟁이가 기어오르기 시작한 간판에 이런 글자가 줄줄이 쓰여 있다. 그리고 내 눈앞에는 거대한 힘에 의해 갈기갈기 찢긴 채 대부분 호수에 잠겨버린 이토모리 마을이 있었다. 타키, 정말 여기 맞아? 뒤에서 걸어오던 선배가 떨리는 목소리로 내게 물었다. 내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츠카사가 유난히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설마요. 아까부터 말했듯이 타키가 착각한 거라니까요. 아니, 틀림없어. 나는 눈앞에 펼쳐진 폐허에서 시선을 돌려내 주변을 빙 둘러보며 말했다. 마을뿐 아니야. 이 운동장, 주변의 산, 이 고등학교. 확실히 기억난다고. 나 자신에게 들려주기 위해 큰 목소리로 외쳤다. 내 뒤에는 검게 그을리고 창문 여기저기가 깨진 학교 건물이 있었다. 나는 호수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토모리 고등학교 교정에 서 있다. 그러면 여기가 내가 찾던 마을이라는 얘기야? 내 채팅 친구가 사는 마을이라고? 메마른 웃음을 띠면서 츠카사가 소리쳤다. 그럴 리 없잖아. 3년 전에 몇백 명이나 죽은 그 재해, 너도 기억하잖아. 나는 그 말을 듣고서야 겨우 츠카사의 얼굴을 보았다. 죽었어? 얼굴을 본다고 생각했는데 내 시선은 츠카사를 스쳐 지나가고 그 뒤에 있는 고등학교도 스쳐서 어딘가로 빨려 들어가 버린다. 분명 무언가를 보고 있을 텐데 내 눈에는 아무것도 비치지 않았다. 3년 전에 죽었다고? 문득 나는 떠올렸다. 3년 전 도쿄에서 본 혜성. 서쪽 하늘에 떨어져가는 무수한 유성. 꿈의 풍경처럼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반짝임. 그때 죽었다고? 말도 안 돼. 인정하면 안 돼. 나는 말을 고른다. 증거를 찾는다. 설마. 여기 그 녀석이 쓴 일기들도 확실히 남아있고. 나는 호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낸다. 꾸물거리면 배터리가 영원히 나가버릴 것만 같다는 그런 의미 없는 망상에 쫓기며 초조하게 미츠하이 일기를 불러온다. 일기는 분명 거기에 있었다. 나는 거칠게 눈을 비빈다. 순간 일기에 글자가 꿈틀 움직이는 기분이 들었던 것이다. 이 무슨 한 글자,
또 한 글자. 미츠하가 쓴 문장이 뜻을 알 수 없는 글자로 변해간다. 이윽고 촛불처럼 한순간 깜박이다 사라진다. 그렇게 미츠하의 일기가 하나하나 지워져 간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손이 삭제 아이콘을 계속 누르듯이.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눈앞에서 미츠하의 문장은 모두 지워져 버린다. 어째서? 작게 을졸인다. 멀리서 솔개가 또 한 번 새된 목소리로 운다. 1200년 주기로 태양을 공전하는 티아마트 해성. 그것이 지구에 가장 근접한 것이 3년 전 10월, 딱 이맘때쯤이었다. 76년에 한 번 찾아오는 헨리 해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긴 주기로 궤도장 반경이 168억 km가 넘는 장대한 규모의 해성. 심지어 예상되는 근지점은 약 12만 km, 즉 달보다 가깝게 통과한다고 했다. 1200년 만에 푸르게 빛나는 해성의 꼬리가 밤하늘을 반구에 걸쳐 길게 뒤덮을 것이라고 했다. 티아마트 해성은 세계적인 축제 분위기 속에서 찾아왔다. 하지만 그 핵이 지구 근처에서 폭발하리라고는 그 순간까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심지어 얼음으로 뒤덮인 그 내부에는 직경 약 40m의 암석이 숨어 있었다. 해성의 파편은 운석이 되어 초속 30km가 넘는 파괴적인 스피드로 지표에 낙하했다. 떨어진 지점은 일본, 그곳은 불행하게도 인간의 거주지인 이토모리 마을이었다. 마을은 그날부터 마침 가을 축제 기간이었다. 낙하 시각은 20시 42분. 충돌 지점은 축제의 포장마차로 북적거렸을 미야미즈 신사 부근. 운석 낙하로 인해 신사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부분이 순식간에 괴멸되었다. 가옥이나 삼림 파괴뿐 아니라 충격에 의해 지표가 크게 움푹 파여 직경이 거의 1km에 달하는 크레이터가 생겨났다. 또한 5km 떨어진 지점에서 1초 후에는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고 15초 후에는 폭풍이 휘몰아쳐서 마을의 광범위한 지역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최종 희생자는 500명 이상에 달했다. 그것은 마을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였다. 이토모리는 인류 역사상 최악이라 할 수 있는 운석 재해의 무대가 된 것이다. 크레이터는 원래 있던 이토모리 호수에 인접해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내부에 물이 흘러들어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조롱박 형태의 이토모리 호수가 되었다. 마을 남쪽은 비교적 피해가 적었지만 피해를 간신히 모면한 약 1000명의 주민도 그 후로 마을을 끊임없이 빠져나갔다. 재해 후 1년이 채 되지 않아 이토모리는 지자체로서 유지가 어려워졌다. 운석 낙하 14개월 후, 이토모리는 명실상부 소멸되었다. 이것은 이미 교과서적 사실이므로 물론 나도 대충은 알고 있었다. 3년 전, 나는 중학생이었다. 근처의 높은 지대에서 티아마트 해성을 직접 본 것도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나는 바로 지난달까지 몇 번이고 미츠하가 되어 이토모리 마을에서 살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가 본 것은, 미츠하가 사는 곳은 이토모리가 아니다. 미츠하와 뒤바뀐 일과 티아마트 해성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토모리 근처에 있는 시립도서관에서 책장을 넘기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혼란스러웠다. 아까부터 머릿속에서 내가 살았던 곳은 여기라고 누군가가 계속 속삭이고 있다. 사라진 마을 이토모리 그 모든 기록. 하룻밤에 물속에 잠겨버린 마을 이토모리. 티아마트 해성의 비극. 나는 그런 제목이 붙은 두꺼운 책을 가져다 닥치는 대로 책장을 넘겼다. 이 책들에 실려있는 지난날의 이토모리 사진은 보고 또 봐도 내가 지내던 곳이었다.
이 초등학교는 요츠하가 다니던 건물. 미야미즈 신사는 할머니가 신관을 지낸 그 신사다. 이 횡댕그렁한 주차장도, 두 곳 나란히 있던 술집도, 헛간 같은 편의점도, 산길의 작은 건널목도, 물론 이토모리 고등학교도. 이제는 모든 것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폐허가 된 마을을 내 눈으로 본 후로는 오히려 기억이 선명해졌다. 숨이 막혀왔다.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두 방망이질 치고 진정되지 않았다. 선명한 몇 장의 사진에 현실감과 공기가 소리 없이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토모리 고등학교 마지막 체육대회. 그렇게 제목이 붙은 사진이 보였다. 2인 삼각 달리기를 하고 있는 고등학생들. 그 끝에 있는 이 두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있는 것 같다. 한 사람은 앞머리를 일자로 자르고 뒷머리를 따았다. 또 한 명은 오렌지색 끈으로 머리를 묶은 소녀. 공기가 더 희박해진다. 뒷덜미에 뜨거운 피가 주르륵 흐르는 기분이 들어서 손으로 닦아냈다. 하지만 그것은 투명한 땀이었다. 타키. 고개를 들자 츠카사와 오쿠데라 선배가 서 있었다. 두 사람은 나에게 책 한 권을 내밀었다. 두꺼운 표지에 금박으로 새겨진 육중한 서체로 이토모리 해성제의 희생자 명단이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페이지를 넘겼다. 희생자 이름과 주소가 지구별로 실려 있었다. 손가락으로 책장을 더듬으며 찾아내려갔다. 페이지를 넘겼다. 이윽고 익숙한 이름에서 손가락이 멈췄다. 테시가와라 카츠히코, 17. 나토리 사야카, 17. 테시가와라와 사야. 내가 중얼거리자 츠카사와 선배도 숨을 삼키는 듯 했다. 그리고 나는 결정적인 이름을 발견하고야 말았다. 미야미즈 히토하, 82. 미야미즈 미츠하, 17. 미야미즈 요츠하, 9. 두 사람이 내 뒤에서 명부를 들여다봤다. 이 애야? 분명 뭘 착각한 걸 거야.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오쿠데라 선배가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3년 전에 죽었다잖아. 나는 그 말을 물리치기 위해 큰 소리로 절규했다. 바로 3주 전까지만 해도. 숨이 막혔다. 필사적으로 숨을 들이마시고 말을 이었다. 이번에는 속삭임이 되어 나왔다. 혜성이 보이겠지, 라고 말했다고요. 미츠하라는 글자에서 몇 번이고 억지로 눈을 돌리며 나는 말했다. 그러니까. 고개를 들자 눈앞의 검은 창문에 내 얼굴이 비쳤다. 너는 누구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밀려들었다. 머릿속 저 멀리에서 쉰 목소리가 들린다. 너 지금 꿈을 꾸고 있구나? 꿈. 나는 너무나 혼란스럽다. 나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별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별표의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